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맛있는 중국어 학원 HSK 대표 강사 합격 북격기 양영호입니다. 여러분들 2017년도 한 해 동안 HSK 5급을 보시는 분들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 출제 경향을 파악을 잘 못해서 많이 헤맸던 분들, 그리고 앞으로 2018년도 5급을 대비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동영상 특강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2017년도 HSK 5급은 출제 난이도가 어느 정도였고 어떤 출제 경향을 보였는지를 분석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맞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식 혹은 기준을 가지고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지 그 학습법, 공략법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영상을 통해서 5급은 이 정도 난이도가 나오고 각각은 어떤 출제 경향이 있으니까 내가 앞으로 공부해야 할 때는 이런 걸 주안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구나 라고 스스로 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급 달성 혹은 5급 고득점을 위해서 최대한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총평을 해볼까요? 2017년도 HSK 5급 듣기, 독해, 쓰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듣기는 할만한 듣기, 자, 독해는 버거운 독해, 쓰기 역시 다소 버거운 쓰기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한번 저희 분석 내용을 보여드릴게요. 자, 듣기부터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듣기는 총 몇 문제가 나온다? 네. 그럼 제가 주로 말로 설명할 거기 때문에 아마 듣기를 5급을 HSK 5급을 준비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실 거고요. 5급을 전혀 보지 않은 분들은 무슨 소리인가 하고 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일단 말을 잘 들어보시고요. 포인트를 잘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총 HSK 5급 문제는 총 몇 문제? 100문제가 나오는데 각각 듣기 45문제, 독해 45문제, 쓰기 10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듣기 45문제 중에는 크게 1부분과 2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분과 2부분은 뭐냐면은 A와 B, 남자와 여자가 대화를 하면서 문제가 나오는 대화형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31번부터는 그러니까 1, 2부분 합쳐서 1번부터 30번까지가 있고 이 부분 서술형은 31번부터 45번까지가 해당이 됩니다. 이 서술형 문제에서 난이도가 높은데요. 자, 보겠습니다. 1부분은 1번부터 20번까지입니다. 남녀가 한 번씩 대화를 주고받고 질문이 나오는 비교적 심플한 경우인데요. 자, 난이도를 보니까 중보다 오히려 못 치지 못합니다. 중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중 혹은 중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하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여러분 4급에서 5급으로 올라올 때 완전 물이 달라지죠. 물이 달라진다는 것은 단어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5급짜리 필수 단어가 1300개가 추가가 돼요. 그리고 출제위원들은 이 1300개 위주로 철저하게 이 1300개 위주로 대화문을 직접 구성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리고 정답도 뭐다? 그 필수 단어 위주로 노출시키죠.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 대화형 문제는 들리는 게 정답이다. 그렇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올 만한 단어를 숙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 단어만 비교적 성실하게 공부를 했다면 이해가 안 돼도 대화 내용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난이도이다. 그래서 이 난이도는 일부분 난이도는 중하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여기서 21번부터 몇 번까지? 30번까지 이 대화형 문제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엔 서술형도 있거든요. 31번부터. 얘는 1부분하고 뭐가 다르냐면은 대화형은 똑같은데 21번부터 30까지는 A, B, 그러니까 대화가 두 번씩 이루어지고 문제가 나오게 돼요. 대화가 좀 더 길어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이니까 좀 더 어렵겠네?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쉬운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질문에 대한 정답 포인트는 역시 하나 정도예요. 그래서 다 전면적으로 듣지 않아도 1분만 딱 들어도 꼬집어서 들어도 정답을 맞출 수 있게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난이도는 중하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다. 21번부터 30번까지 난이도.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가장 어려워하시는 이 부분 서술형 문제. 자,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고 계시죠?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까? 중상입니다. 중상입니다. 왜? 아예 완전 이만큼 상상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여러분들 일단 서술형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지문을 들려주고 거기에 해당하는 문제 2문제 혹은 3문제를 한꺼번에 출제합니다. 물론 문제와 문제 사이에는 13초간의 풀이 시간이 있고요. 부담스럽습니다. 그 내용을 다 이해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고요. 그런데 의외로 정답은 또 간단하게 나옵니다. 문제는 A, B, C, D 선택지를 내가 얼마나 빨리 파악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서술형은 상상이 돼요. 최고 난이도가 됩니다. 실제 지문을 보면요, 6급 입문 정도 수준의 지문이 나옵니다. 대신 6급 듣기보다는 훨씬 느리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대답, 정답 포인트도 거의 서술형 녹음에서 얘기했던 단어를 활용하여 선택지에서 정답을 제시하기 때문에 들리는 게 단어다라는 말이 여기서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서술형은 한 지문이 있고 2, 3문제가 나올 때 우리의 정신적 압박감, 스트레스는 상당하죠. 이해를 해야 된다는 생각. 주저리 계속 얘기를 하면 우리가 듣기라는 것은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얘기했던 말이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지? 그게 잘 모르고 익숙하지 않은 단어면 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못 알아듣게 되겠죠. 바로 이 듣기의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다? 단어를 대충 알아서는 안 된다. 내가 아는 단어도 좀 더 숙지하라. 확실하게 알아라. 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떤 단어를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데 5급 필수 단어겠네? 1300개? 그럼 그걸 언제 다 외워? 아니다. 듣기에 잘 나오는 단어들이 있다. 그것을 화제별 빈출 단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외울 단어는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A부터 Z까지 외우는 것이 아니고 화제별로 구분한 정리한 단어를 가지고 외워야 된다. 바로 누가 만든 거? 네, 맛있는 중국학원에 제가 양용어 강사가 만들어놨는데요. 물론 스님마다 다 이렇게 비슷한 자료를 가지고 씁니다. 저는 화제별 빈출 단어라고 쓰는데 여러분들 가장 효과적으로 이 서술형까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 노력을 했는데 시간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없으면 정말 힘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맛있는 중국어 학원으로 오시는 겁니다. 네, 그게 어렵다면 제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카페로 오시면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를 살짝 적응하면 돼.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대화형 쉽습니다. 쉬운 대화형과 그리고 어려운 서술형이 되겠죠. 어려운 서술형에서 상상이 아니고 이 지점에서 중상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뭐다? 여전히 들리는 게 정답이다. 그래서 선택지를 파악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전면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맞출 수가 있게 된다. 이 부분 때문입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듣기도 독해니까 선택지를 잘 보는 능력이 중요하다. 화제별 빈출 단어를 장악하라. 그래서 선택지 파악 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어디에서? 맛있는 중국 학원에 오시면 딱 한 달만 투자하시면요 됩니다. 잡혀요. 혼자 공부하면 시행착오가 많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혹시 학원에 올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런 분이 계시면은 제가 다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양용어의 차이나는 HSK 검색해 보시면 제 카페가 나오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화제별 빈출 단어가 필수 자료로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운 받으셔도 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독해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독해 잘 아시는 것처럼 몇 문제? 45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각각 1부분 몇 문제? 15문제, 2부분 몇 문제? 10문제, 3부분 2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1부분은 빈칸에 단어를 묻는 문제가 나오죠. 단어 넣기 문제. 한 편의 글이 주어지고 그 안에 단어를 헷갈리게 해서 선택하게 하는 문제.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 뭡니까? 3줄 혹은 4줄 되는 길이에다가 그 내용상 일치하는 선택지를 고르는 것이 문제죠. 네. 그 다음에 3부분은 긴 지문이 있고 딸려있는 4문제씩 나오는 긴 지문 4문제. 이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각각의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난이도, 어떤 출제 경향을 보였는지 한번 말해 볼게요.
여러분 느끼겠지만 일부분은요 거의 상입니다. 상상이에요. 높다 난이도가. 왜 그러냐? 두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A, B, C, D 단어 제시어가 다 뭐다? 거의 5급 단어로 제시가 됩니다. 5급 필수 단어 1300개 중에서 나와요. 물론 그 중에서도 잘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 잘 나오는 단어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685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따가. 일부분은 A, B, C, D 단어 자체가 1300개 필수 단어 위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단어 뜻을 몰라서 아예 풀 수가 없게 되는 경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문 자체가 6급 입문 수준의 어려운 지문이 나와요. 그래서 지문이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배가가 된다. 알겠죠? 그런데 다행인 것은 필수 단어 위주로 다 A, B, C, D가 나오지만 중국 사람들이 더 잘 쓰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그게 한 제가 1300개 중에서 대충 따져보니까 68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난 일부분 어렵지만 뭔가를 하긴 해야 돼. 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은 685 우선순위 단어를 외우도록 노력하라. 처음엔 단어 뜻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되면 그 단어가 쓰여지는 어떤 호응 관계, 그죠? 짜오청은 초래하다라는 건데 순시는 손실이라는 5급 단어입니다. 짜오청도 5급이고요. 순시도 5급입니다. 그래서 이걸 짜오청 순시 하게 되면 동목구가 되었고 손실을 초래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짜오청 순시, 짜오청 순시 이런 식으로 동목구로 외워줘야지 그 단어를 활용할 수 있다. 자, 단어를 외우는 방법 뭐다? 처음엔 단어, 뜻 이렇게 외운다. 그 다음에 뭐다? 이 단어하고 어떠한 단어가 어울리는지 따페이라고 합니다. 호응구로 외워줘야겠다. 그것이 독해 어려운 일부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의 지문 3줄, 4줄 되는 내용에서 일치하는 내용을 A, B, C, D에서 고르는 겁니다. 난이도가 어때요? 중보다 더 내려갑니다. 그래서 중보다 조금 중상에 가까운데 지문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독해는요. 5급 독해는.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더 내려간 이유는 뭐냐면은 필수 단어 위주로 역시 정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문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표시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파악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이 지문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주제 이해가 매우 중요하고 그 과정에 있어서 선별식 독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但是, 그래서, 所以, 인과관계, 전환관계 이런 특정 단어가 있는 문장이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문장을 해석하고 효율적으로 이해를 한 다음에 정답을 고르시면 되겠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연습이 된 5급 학습자의 경우에는 이 부분을 가장 빨리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선별식 독해에 대한 방법은 역시 제 카페에 잘 나와 있으니까 활용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3부분 난이도를 보겠습니다. 3부분요. 조금 더 어려워졌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2부분보다 좀 더 어려운데 이유는 뭐냐면 지문이 길거든요. 하나의 긴 지문에 문제가 4문제씩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문에 따라서 각각의 문제의 난이도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들 느낌상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선생님 저는 3부분이 쉽던데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3부분이 느낌상 쉽다라는 것이 정답의 결과를 봤을 때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의외로. 왜냐하면 함정에 잘 빠지거든. 왜냐하면 시험 칠 때 우리 학습자의 마음은 뭐냐면 난 바빠. 빨리 풀어야 돼. 그래서 직관적으로 풀게 돼요. 이게 답인 것 같아. 이 단어가 있으니까 이게 답이야. 근데 결과는 정답이라고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쵸? 느낌은 쉽다고 하지만 실제로 정답률은 낮은 편이다.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좀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는 전반적으로 비교적 중상에 가깝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처리하도록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해 실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지문에 6급 수준의 단어가 나와요. 근데 그래도 출제위원들도 감안하는 것이 5급이니까 하지만 정답은 뭐다? 5급 단어 위주로 제시가 된다라는 겁니다. 역시 1300 필수 단어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중에서 685 우선순위를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 부분, 일부분은 제가 단어 넣기 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 685를 외우라고 이미 제안 드렸고요. 그리고 이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잘 나오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ABCD 말이에요. 지문도 해석해야 되고 ABCD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잘 나오는 선택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선택지만 해석하는 것도 버겁고 때로는 왜곡이 생기기도 해요. 오해, 잘못 해석해서 정답을 골라버리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선택지 해석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자주 나오는 선택지를 학습해 둘 필요가 있겠다. 역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다음 카페에 자료가 있고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전문가를 믿고 한 달만이라도 전문가의 지도를 받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솔루션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네, 맛있는 중국어 한으로 오셔야 되겠고 아니면은 다음 양용의 차이나는 HSK 다음 카페로 들어오시면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제가 자꾸 학원 광고하고 집 카페 광고하고 좀 기분 나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 생각해 보세요. 저는 중국어 전문가 HSK 합격 복격이 양용어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목표가 있다면 5급 합격의 목표가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면 돼요. 이건 솔루션이 아니에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문제는 뭐냐면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노력해도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차별화시켜서 해야 됩니다. 내가 가장 빠른 길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한 달만이라도 학원 수업의 전문가의 말을 듣고 공부를 해보시라. 그중에서 제일 좋은 학원이 맛있는 중국어 학원이 양용어 강사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에 마지막 쓰기 가겠습니다. 여기 쓰기는 10문제가 나옵니다. 그렇죠? 일부분 쓰기 어순 배열이 나오는데요. 여기 몇 문제 나와요? 8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아시는 것처럼 99번과 100번 문제인데 99번은 5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한 편에 80자 내외의 글을 중작하게 하는 것이고 100번은 사진 보고 관련된 내용을 80자 내외로 작문하기입니다. 딱 문제 유형 설명만 들어도 난이도에 직감이 오는데요. 자, 1부분은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보면요. 중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공부를 안 하고 이 정도 난이도다라는 얘기는 아니죠. 웬만큼 하는 학생들, 비교적 성실하게 준비를 해봤던 학생들 입장에서 난이도를 말씀드린 거예요. 왜 중이냐? 왜 하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그냥 중이냐? 딱 중간이냐? 쓰기 일부분은 제시어 4개, 많게는 6개가 제시가 되고 하나의 문장이 되게끔 어순을 배우라는 건데요. 출제 포인트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5급 필수 단어를 다수 제시함으로써 그 단어가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게 해서 이 단어의 문장을, 이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만들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 좀 길게 얘기했네요. 5급 제시어를 내므로써 뜻을 이해하지 못하게 만든다. 출제 포인트 하나. 2번째, 문장을 결국 하나의 문장이 되도록 단어들을 배열하게 되면은 그 안에는 어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문장은 맞자문이라든가 빼이자문이라든가 형사수로문이라든가 겸어문이라든가 이런 식의 어법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뭐 필수 단어 뜻 위주로 외우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2번째 어법 포인트들이 있어요. 어법은. 근데 이거는 형용사수로문이야, 이건 맞자문 문제야, 이건 겸어문 문제야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은 항상 그 포인트를 살리면서 문제를 내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어법 포인트가 없이 그냥 느낌으로 풀게 되면은 때론 맞지만 때론 틀려요. 근데 다행인 것은 출제위원들이 어떤 영속성을, 지속성을 가지고 쓰기 일부분을 제출합니다. 출제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특징을, 어법 포인트를 잘 정리를 하면은 어떤 단어가 나와도 단어를 좀 모른다 하더라도 그 어법 기초에 따라서 딱딱 대입시키면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됩니다. 옳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뜻을 외우자. 그리고 2번째 뭐다? 어법 포인트를 이해하라. 아시겠죠?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방금 드린 말씀이고요. 요거까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적어도 보통 이제 대학생이 준비한다고 쳐볼게요. 20년 이상을 한국어를 써봤습니다. 그게 갑자기 한두 달 혹은 1년 정도의 학습, 중국어 학습 기간을 통해서 나의 언어 체계가 혹은 나의 언어 습관이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법을 이론적으로 확실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려도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안에 내재되어 있는 언어적 습관은 어법 이론이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 어법을 쓰기 일법을 공부할 때는 머리로 이해를 하되 틀린 문제에 관해서는 그거를 노트에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틀린 문장을 하나의 센텐스, 문장으로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그래서 그 문장이 자연스럽게 내 것이 되도록, 그래서 어감이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법, 쓰기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론적으로 따지다 보니까 자꾸 뒷공무니만 쫓아다니게 돼요. 근데 앞에 길목에서 기다리고 차단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암기를 통해서. 그래서 틀린 문장은 또 틀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희한하게도. 왜냐면 언어의 습관이 이미 배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론 이해로만은 부족하다. 틀린 문제는 뭐다? 노트에 정리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시험 칠 때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건 이렇게 해석이 되고 이 어법 포인트들이 있었지. 내가 이걸 몰라서 틀렸지. 라고 정리를 해야지 유사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맞출 수가 있게 된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틀린 문제 노트에 정리합시다. 그리고 시험 치기 전에 한 번 더 훑어보자. 자, 이 부분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잘 아시는 분이 이건 최고입니다. 왜? 이건 창작이거든. 최소한을 주고 만들어내.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어떤 언어적 실력을 떠나서 글의 구성 능력이 중요해요. 심지어 모국어의 어떤 말하기 능력 혹은 글쓰기 능력,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그죠. 그런데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99번을 얘기하겠습니다. 5개의 단어를 가지고 한 편의 온전한 글이 되도록 작문하는 겁니다. 보통은요, 5가 아니고, 다시 5가 아니고 99번 문제는 제시어 구성이 어떻게 되냐? 3 플러스 2입니다. 뭘까요? 5급 단어가 3개 나오고 보통은 4급 단어가 2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예를 들어서 5급 단어만 얘기할까요? 심리 5급 단어입니다. 칭사오니엔 역시 5급 단어. 그 다음에 민감하다 5급 단어. 그 다음 예와 지아오리오 교류하다와 포저 그렇지 않으면 4급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제시어의 뜻을 모르면 문제를 풀 수가 없게 되겠죠. 그것도 이야기가 구성이 되도록 이야기를 또 짜야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정말 상입니다. 상.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문제, 100번 문제. 여러분들 이 사진을 보고 내가 자유롭게 작문을 해야 돼요. 80자 내외로. 근데 이 상문과 벗어나면 또 안 돼. 이 그림과. 그러면 이 그림이 100번 문제이죠. 전달하고자 하는 주요 메시지 혹은 키워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키워드는 주로 5급 필수 단어인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 지금 여성이 지금 뭔가 사람들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5급 단어로 표현하면 발표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강연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이 문제가 적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구하는 내용은 이 그림을 보고 5급 필수 단어 이 단어를 써서 작문하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비아 발표하다. 그리고 아니면은 연장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연장은 강연하다라는 겁니다. 이 단어를 써서 이 그림에 부합하는 내용을 합리적으로 80자 내외로 중작하시오라는 요구죠. 그래서 역시 이 상황에서도 5급 필수 단어가 벗어나지 않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5급 필수 단어의 뜻만이라도 기억하고 1300개가 너무 많다면 685 우선순위, 제가 정한 685 우선순위를 외우는 것이 맞겠다.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따페이라는 것은 어떤 그 단어와 단어의 호응 관계입니다. 그러면 아까 파비아오라고 얘기했는데요. 발표하다 그랬죠.
그럼 이게 동사단 말이에요. 동사. 자, 발표하다. 发表. 그러면 뒤에 동사니까 동사는 뒤에 목적어를 쓸 수 있어야 돼요. 发表什么什么结果, 결과를 발표하다거나 아니면은 의견을 발표하다거나 发表什么什么意见. 아니면은 좀 더 오급스럽게 가면 방안을 발표하다. 发表方案. 이런 식으로 외워줘야지 어법적으로 혹은 내용적으로 틀리지 않는 조합이 가능해진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685 우선순위 단어를 계속 얘기하고 있었는데 제 자료에 보면요. 여러분들 단어는 물론이고요. 그 단어가 잘 호응되는 그 다른 단어 따페이도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실용적인 측면이 강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걸 10분 활용하실 수가 있겠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2017년도 올해죠. HSK 5급은 어느 정도의 난이도였으며 또 출제 경향은 어땠는지를 한번 분석해 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2018년도에는 역시 이러이러하게 흐름을 가지고 갈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비를 어떻게 되는지 학습법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5급 학교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효과적으로 공부했으면 좋겠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래도 좀 고생하더라도 중국어 전문가의 HSK 전문가의 어떤 그 지도대로 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요. 딱 한 달만이라도 맛있는 중국어학원의 양영호 강사의 수업을 들어보라. 네,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왜? 저는 중국어 전문가라서 진심을 다해서 가르치고 학생들을 합격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떳떳합니다. 자, 그리고 사정상 학원에 오실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일단은 여러분들 그 필요한 자료들이 있잖아요. 제가 아까 계속 중간에 말씀드렸던 다음 카페가 있는데요. 양영호의 차이나는 HSK 검색하시면 제 카페가 있고 5급 필수 자료 제목으로 많이 자료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겠다. 또 방법은 우리 최근에 맛있는 중국어 학원에서 HSK 4급, 5급 계속 3급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맛있는 중국어 학원의 HSK 전문 서적이나 아니면 제가 쓴 차이나는 중국어 HSK라는 책을 통해서 강사에게 직접 수업을 듣는 효과를 누리면서 대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저의 분석 혹은 예측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과 수업 시간에 혹은 카페 책으로 만나 뵙길 바랍니다. 大家辛苦了，再见。